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윤택입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보이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누구십니까? 네, 이번에 NK투데이의 수습 기자로 들어온 김준성입니다. 우리 기자가 날로 늘고 있어요. 수습 기간이 있나요, NK투데이도?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3개월이 지나서 우리 이제 발행인이 기자로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네, 발행인 열심히 누구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인은 그 전남대 이채영 교수님. 예. 그래서 잘 보여야 채용이 돼요. 채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수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제도네요. 확실해야죠. 일 잘하는 사람만 뽑으니까 우리는. 네, 그럼 이 수습 기자님이 채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사를 처음으로 가지고 오셨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네. 첫 번째 순서. 네, 첫 번째 기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아이패드 개발에 어머. 동참할 수도 있다는? 아이패드? 할 수도 있다는. 네, 제목을 낚시성으로 좀 달았는데요. 네네. 그 다른 게 아니라 지난 3월 초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선경제특별개발구라고 중국 그 지린성 투먼시에 두만간 유역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 조선경제특별개발구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무슨 합작 그런 개성공단 같은 그런 건가요? 네, 합작해서 이제 그게 북한 내부에도 있고 중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지린성 정부가 2011년 8월부터 이제 전략 사업으로 비준을 받고 투자를 쭉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부분에서는 기계, 애니메이션, 전자산업 뭐 이런 것들을 쭉 유치하고 있고 2014년 현재 이제 북한의 고급 IT 인재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애니메이션 기술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뽀로로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애가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가는데. 아직도 뽀로로 보는 나이군요. 이제 뽀로로 지나고 터닝 메카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북한 바둑 프로그램 은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좀 유치해서 정보산업 기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2014년 그 정부 그 연변주 정부 사업 보고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 입주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아직 많은 편은 아니고 이제 그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보면 애니메이션 제작에 3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3억,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한 161억,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드디어 나오네요. 아이폰, 아이패드 주변 기기 개발이 이제 한 178억.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나 IT 소프트웨어 제작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곳을 그 지린성 정부에서는 중국의 국가급 공업 단지로 이제 승격시키려고 뭐 이제 철도도 놓고 뭐 도로도 놓고 그다음 두만각 유역에서 이제 그 수송도 할 수 있게 지금 쭉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 투자비 아까 쭉 보니까 그 아이폰, 아이패드 주변 기기 개발 이쪽에 들어간 투자비가 제일 높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북한으로 수출을 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고 북한도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여기가 딱 이제 북중러 그 접경 지역의 한 그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먼 조석 공업 단지에서 북한 나선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2만 명 정도 벌써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릉라도 회사나 경흥회사나 아니면 KCC 회사 이런 데로부터 이제 625명 기술자들이 지금 유치해서 근무 중인 걸로 밝혀지고 있고 공장 내에는 이제 한 1,500명 정도 기숙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단지 어디 광양 같네요. 광양. 예. 거기. 근데 기숙사 같은 게 벌써 이미 들어있다. 네네. 그리고 개성공단은 원래 기숙사 지어주기로 했다가 안 지어줘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초기인데 벌써 이미. 네, 여기가 개성공단보다 임금도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한 1인당 2,500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월급이요? 네, 월급이 어. 44만 원이고,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더 월급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북한에선 사회보장비, 문화시책비 같은 게 있어서 30% 정도 공제를 하고 나머지 70% 금액,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면 사실 되게 작은 월급이잖아요.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여기선 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지린성 투먼시의 평균 연봉이 한 달에 평균 연봉이 1년에 431만 원. 그걸 이제 12로 나누면 한 35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 지방에 있는 그 중국 근로자들 평균 연봉이 35만 원이죠. 그러니까 월급이? 예, 월급이 35만 원. 월급이 35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근로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이 월급은 세금 떼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노동자들하고 북한 노동자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이런 북한의 기술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한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개성공단이 얼마였죠? 10만 원은 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기본급이 한 $70, 그 다음에 뭐 야간 특근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150 되니까 뭐 한 15만 원, 17만 원. 15만 원이 됐네, 그래도. 네,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많은 거네요. 개성공단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돈을. 야. 많이 대우를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하고 중국의 지금 그쪽 지역의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적지 않은 보수는 받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보다 여기 투먼시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북중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각종 공업지대들을 개발시키는 게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죠. 예전에 개성공단 초기에 임금을 결정할 때 이 민족 간의 이제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임금을 낮춰줬잖아요. 네네.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개성공단을 유지할 전면 중단시켜버렸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더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만 놓고 보면 개성공단보다는 그렇죠. 네. 중국이 낫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또 경제만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거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참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개성공단하고 비교가 딱 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씁쓸한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생각나서 씁쓸하고, 하나는 또 이제, 북한도 이과의 계열이 강하구나. 뼛속까지 문과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역시.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정도로 월급을 받을 정도면 이런 교육도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북한의 그러겠죠. IT 교육 이런 것도 나중에 기사로 좀 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수습 기자님의 첫 기사 좀 어떠셨나요? 선배 기자로서. 일단 뭐 F는 아니고 네. D도 아니고 네. 제 점수는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짜시네. 네, 그러면, 점수는 다음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예, 오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